여러분,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그냥 넘기시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췌장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이나 대장암은 일찍 발견하면 10명 중 9명 가까이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다릅니다. 전체 환자를 놓고 보면 5년을 넘기시는 분이 100명 중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암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몸의 신호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섭게 겁만 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췌장암은 미리 알아채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함께 배워두면 남들보다 반걸음 먼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왜 췌장암이 그토록 늦게 발견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셋째는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셔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삼성 서울병원을 비롯한 여러 큰 병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왜 췌장암이 가장 두려운 암으로 불리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진단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 딱 1기,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발견되는 분은 10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3기와 4기까지 진행된 뒤에야 알게 되십니다. 그렇게 늦게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병원 자료를 보면 1기에 발견해도 5년을 넘기실 확률이 30명 중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면 그보다 더 낮아지고 4기에 이르면 100명 중 1명 남짓으로 뚝 떨어집니다. 갑상선암은 거의 모든 분이 완치되시고 유방암도 10명 중 9명이 넘게 회복되시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의 위치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췌장은 배 앞쪽이 아니라 위장 뒤편 등뼈 바로 앞에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어려운 말로 뒤쪽 배막 장기라고 부릅니다. 손으로 배를 눌러도 만져지지 않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간이나 폐처럼 겉을 감싸는 얇은 막이 있으면 눌릴 때 아프기라도 할 텐데 췌장은 그런 것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기 시작해도 초기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용히 숨어서 자라다가 어느 날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챙겨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6 되신 어느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건강지식도 밝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조차도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조금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몸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이러할 정도로 췌장의 신호는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애매한 신호들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두면 적어도 그냥 지나치는 실수는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명치와 등의 통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췌장은 등뼈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배 앞쪽뿐 아니라 등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듯하게 누웠을 때 등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다면 한 번쯤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속옷끈이 지나가는 등 한가운데, 남성분들은 양쪽 어깨뼈 사이 움푹한 곳이 췌장과 가깝습니다. 그 부위가 이유 없이 계속 아프다면
그냥 담이 결렸나 보다 하고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등이 아프다고 다 췌장암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근육이나 디스크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구별하는 작은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나 뼈 문제라면 그 자리를 손으로 눌렀을 때 아픕니다. 그런데 눌러도 겉으로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안쪽 깊은 곳이 은근하게 계속 아프다면 이것은 속 장기에서 오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암이었는데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정형외과만 오래 다니시다가 진단이 늦어진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눌러서 아픈 통증인지 눌러도 안쪽이 아픈 통증인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통증이 생기는 원리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췌장 주변에는 아주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암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 신경을 슬쩍 건드리게 되면 그 자극이 등 쪽으로 전해집니다. 마치 어깨가 아픈데 실제 문제는 심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안쪽 장기의 통증을 엉뚱한 곳에서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관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치 한가운데가 뻐근하거나 그 통증이 등으로 뻗어나간다면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를 오래 하셨거나 집안에 췌장암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췌장암이 왜 그토록 빨리 퍼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알면 왜 조기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지 마음에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간과 쓸개가 붙어 있고 뒤쪽으로는 몸에서 가장 큰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암세포가 조금만 자라도 이 혈관을 타고 또 가까운 장기로 쉽게 번져나갑니다. 특히 간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암이 1기에서 머무는 동안 췌장암은 어느새 3기, 4기까지 성큼 나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것이 췌장암을 더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검사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플 때 흔히 받는 것이 초음파인데 이 초음파로는 췌장을 또렷하게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췌장이 위장 뒤편 깊숙한 자리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췌장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CT 검사를 받아야 그나마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초기에는 놓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신호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이상하다 싶을 때 미루지 않고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검사가 어려운 병일수록 우리 스스로 챙기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점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췌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이것은 췌장암이다 하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 신호가 함께 나타나고 그것이 오래 이어질 때 우리가 알아채면 됩니다. 하나하나는 흔하지만 그 흔한 것들이 겹쳐서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호들을 하나하나 배워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겁이 조금 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둔다는 것은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지만 알고서 눈을 크게 뜨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 요인을 가지신 분들이 미리미리 살펴서 일찍 발견하신 경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무기를 하나씩 손에 쥐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유 없는 소화불량과 식욕 감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예전 같으면 잘 넘어가던 음식이 자꾸 얹히거나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신가요? 대부분은 위장이 예민해졌거나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조금 떨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난히 오래가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된다면 한 번은 짚어보셔야 합니다. 왜 췌장이 나빠지면 소화가 안 될까요?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소화 공장입니다. 밥을 먹으면 췌장이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만들어서 작은 관을 통해 내보냅니다. 그 효소가 지방과 단백질을 잘게 부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겨 이 관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계속 속이 안 좋고 기름진 음식이 유난히 더 안 받는다면 우리는 이 신호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바로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굶은 것도 아닌데 6달 사이에 몸무게가 서너 킬로 넘게 훅 빠졌다면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화불량 때문에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서 빠지기도 하고 암 자체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야금야금 가져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오래 안 되면서 동시에 살까지 이유 없이 빠진다면 이 두 가지가 겹칠 때는 꼭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금 의외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생긴 당뇨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와 췌장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 바로 췌장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암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혈당이 정상이던 분이 50살이 넘어서 갑자기 그것도 뚜렷한 이유 없이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한 번쯤은 췌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오래된 당뇨가 곧 췌장암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갑자기 새로 생긴 당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하나의 물음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병원 연구를 보면 췌장암 환자분들이 진단 전 몇 년 사이에 당뇨가 새로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당뇨가 함께 오는 경우가 여러 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세대는 갑자기 찾아온 당뇨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몸이 나에게 무언가 알려주려는 것은 아닐까 한번 귀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눈과 피부의 색 변화입니다. 어려운 말로 황달이라고 합니다. 얼굴빛이 누렇게 뜨거나 특히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는 쓸개즙이라는 것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췌장의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이 길을 눌러서 쓸개즙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분이 몸에 고이면서 피부와 눈이 노랗게 물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변색이 진해지고 온몸이 이유 없이 가려운 증상까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병원 자료를 보면 췌장암으로 진단되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에서 이 황달이 함께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황달은 다른 애매한 신호들보다 훨씬 또렷하고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물론 황달이 있다고 다 췌장 문제는 아닙니다. 간이나 쓸개에 문제가 있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눈과 피부가 노래진다는 것은 몸속 어딘가가 막혔다는 뜻이니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요. 첫째, 명치와 등이 이유 없이 아프고 눌러도 안쪽이 은근히 아프다면 기억해 두시라는 것. 둘째, 이유 없는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가 함께 온다면 살펴보시라는 것. 셋째, 갑자기 새로 생긴 당뇨는 몸이 보내는 물음표일 수 있다는 것. 넷째, 눈과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은 지체 없이 병원으로 가시라는 것.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호가 하나 더 남았고, 그 다음에는 오늘의 진짜 알맹이인 예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췌장은 우리 몸속에서 길쭉한 올챙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손 한두 미 조금 넘을 정도인데 머리와 몸통과 꼬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이 가운데 어느 자리에 생기느냐에 따라 신호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알아두시면 왜 어떤 분은 일찍 발견하고 어떤 분은 늦게 발견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머리 쪽에 암이 생기면 그나마 조금 일찍 발견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쓸개즙이 지나가는 길과 가까워서 그 길을 막으면 앞서 말씀드린 황달이 비교적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눈과 피부가 노래지니 본인도 주변에서도 이상하다고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변했다는 말을 들으시면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몸통이나 꼬리 쪽에 암이 생기면 정말 애매합니다. 이 자리는 뚜렷한 신호를 잘 만들지 않아서 그저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지는 정도로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가려움증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쓸개즙이 몸에 고이면 그 성분이 피부를 자극해서 온몸이 까닭없이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긁게 되고 밤에 가려워 잠을 설치신다면 이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짙어지고 반대로 대변색은 옅어지는 변화가 함께 온다면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색의 변화들은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챙겨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 요인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술을 오랫동안 많이 드신 분,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췌장암을 앓으신 분이 계신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신호가 조금만 느껴져도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걱정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리 챙기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자기 몸을 아끼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실제로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미리미리 초음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대부분은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몸에 나쁜 것도 자제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천안의 그 66 되신 여성분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약국을 오래 하셨던 만큼 몸에 대한 지식이 밝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명치가 은근하게 불편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6달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몸무게가 서너 킬로가 빠지고 등허리가 뻐근한 것이 영가시지 않자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미루지 않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로 뭉쳐서 보는 눈,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화불량 하나, 체중 감소 하나, 등 통증 하나. 이 각각은 흔한 일이지만 이것들이 함께 겹쳐올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내 몸의 여러 신호를 하나로 모아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5번째 신호는 조금 놀라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잇몸입니다. 여러분, 입안의 잇몸 건강과 췌장이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연구로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큰 의학 연구에서 잇몸병을 앓는 분들이 잇몸이 건강한 분들보다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6할 넘게 높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안에 이를 뽑아야 할 정도로 잇몸이 나빴던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 컸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오래 남아있으면 그 염증이 입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핏줄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 만성염증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여러 장기에 부담을 주고 췌장세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 이를 잘 닦아라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온몸 건강을 지키는 지혜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겼던 양치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3번 꼼꼼히 이를 닦으시고 6달에 한 번쯤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이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지키는 일입니다.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병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서운 신호들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췌장암은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예방은 사실 우리 밥상과 생활 습관에 답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반드시 끊어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하면 술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뜻밖에도 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췌장에 아주 나쁜 독입니다. 그러니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집안에 췌장암을 앓으신 분이 계신데도 담배를 놓지 못하신다면 이것은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이 바로 끊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담석과 함께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술이 들어오면 췌장은 무리하게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조직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 염증이 오래 반복되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자리에 모여 잔을 주고받는 술 문화가 유난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술로 인한 췌장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세대는 술을 하루 한 잔 아래로 줄이시길 바랍니다. 커다란 잔 가득이 아니라 작은 잔으로 딱 한 잔 이하입니다. 그마저도 되도록 멀리 하시면 우리 췌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튀긴 닭이나 감자튀김, 그리고 봉지에 든 여러 과자와 주전부리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기름과 당이 함께 뭉쳐 있어서 췌장에 계속 부담을 줍니다. 염증이 잘 생기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손이 가는 이 간식들이 사실은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튀김과 과자를 조금씩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처럼 기름이 자글자글한 붉은 고기는 포화지방이 많아 소화가 어렵고 그만큼 췌장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몸에 염증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블링이 좋다고 좋아하는 그 기름진 고기가 사실은 췌장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름기가 적은 담백한 부위로 그리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탕과 과당입니다. 달콤한 음식은 당뇨와 이어지고 당뇨는 다시 췌장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일에 든 자연스러운 당만이 아니라 음료수나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넣은 액체 형태의 당이 참 많습니다. 이런 당은 몸속 혈관과 장기에 들러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췌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따뜻한 차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췌장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밥상 이야기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췌장을 돕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먼저 식사하는 방법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폭식, 그리고 오래 굶었다가 몰아서 드시는 습관은 췌장에 큰 무리를 줍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한 번에 조금씩 그리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췌장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우리 어른들이 밥은 꼭꼭 씹어 먹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오메가3과 강황에 든 성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생선을 자주 드시거나 음식에 강황을 곁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것을 끊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밥상 그 자체입니다. 값비싼 것을 따로 사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췌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 몸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3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인슐린을 훨씬 건강하겠습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혈당도 잘 다스려지고 그것이 곧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네 한 바퀴, 그것이 우리 세대에게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무릎이 편찮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맞게 조금씩 꾸준히,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늘 긴장하고 예민한 상태에 있으면 면역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나쁜 세포를 걸러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하루에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까운 이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이 깊으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 또한 훌륭한 건강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췌장암과 싸우고 계신 분, 혹은 가까운 이가 그러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희망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담백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잠을 깊이 주무시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몸에 좋은 변화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래된 당뇨가 있으면 그것이 췌장암으로 변하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당뇨가 곧 췌장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새로 생겼을 때는 한 번쯤 췌장을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배가 아프다고 다 췌장 문제냐 하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흔한 위장 문제입니다. 다만 여러 신호가 겹치고 오래 갈 때,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으실 때 우리는 조금 더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도 지나친 방심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딱 알맞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운 지혜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60 중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어서부터 술자리를 좋아하시고 담배도 오래 피우셨습니다. 평생 혈당이 정상이던 분이었는데 어느 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소화가 영 시원치 않고 등허리가 뻐근한 것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가족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고 그렇게 일찍 살펴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갑자기 생긴 당뇨, 오래가는 소화불량, 등의 통증, 이 신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가족이 서로의 몸을 살펴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하루 습관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에 채소 반찬을 곁들여 천천히 드시고 물을 한 잔 챙겨 드십니다. 낮에는 동네를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십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멀리 하시고 자기 전에 이를 꼼꼼히 닦으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숨을 고르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으시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이 작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췌장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대단한 약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박한 습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세대는 참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집안을 일으키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그냥 넘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도록 웃으며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들을 우리 함께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무게와 뱃살입니다. 배에 기름이 많이 끼면,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거나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췌장에도 그만큼 부담이 갑니다. 몸에 기름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짐을 췌장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뱃살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췌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리한 굶기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미밥과 채소를 가까이 하고 가볍게 걷는 것. 이것이 뱃살도 줄이고 췌장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확 빼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흰 밀가루 음식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빵이나 떡, 국수처럼 곱게 빻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몸속에서 아주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이것을 감당하느라 췌장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되도록 껍질이 살아있는 거친 곡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곁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현미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흰쌀밥과 밀가루를 조금 줄이고 현미와 잡곡을 늘리는 것, 이 작은 바꿈이 우리 췌장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검사를 받으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신호가 여러 개 겹치거나 오래 간다면 가까운 내과를 찾아 피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검사로 췌장이 내보내는 효소의 수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유난히 높다면 췌장에 무리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 초음파를 함께 받아보시되 만약 초음파로 잘 보이지 않는다면 CT 검사를 권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살펴보는 것이 늦게 아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른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한자리에서 여럿이 주고받으며 많이 마시는 문화가 유난합니다. 정이 많아서 서로 권하다 보면 어느새 잔이 늘어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은 참 좋지만 우리 몸에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서로의 건강을 생각해서 잔을 권하기보다 물을 권하고 안부를 권하는 자리로 조금씩 바꾸어 가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세대가 서로를 아끼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를 챙기며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화가 계속 안 되시나요?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훅 빠지셨나요? 반듯하게 누웠을 때 등허리가 뻐근하게 아프신가요? 평생 없던 당뇨가 최근에 갑자기 생기셨나요? 얼굴빛이나 눈에 흰 자위가 노래졌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시나요?
만약 이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함께 나에게 해당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래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신호들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큰 병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은 흔하고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 신호가 겹치고 사라지지 않을 때, 특히 술과 담배를 오래 하셨거나 집안에 내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제는 그저 막연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배우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피라년, 이제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반대로 췌장을 지켜주는 밥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드시던 밥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현미밥입니다. 껍질을 많이 벗기지 않은 거친 현미로 밥을 지어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은 몸속에서 혈당을 확 올려 췌장을 다그치지만, 현미 같은 거친 곡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췌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밥상의 아주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여기에 초록색 채소를 넉넉히 곁들여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이 당을 잘 다스리도록 돕고 당뇨도 함께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기름진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할 때는 채소를 먼저 넉넉히 드셔서 배를 채운 다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기름과 당을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지혜지만 효과는 큽니다. 고기를 드실 때도 담백한 것으로 조금 채소는 넉넉히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시면 우리 췌장이 참 고마워할 것입니다. 밥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여러분, 잠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고 온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상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만성염증이 결국 큰 병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7시간은 깊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만 술이나 수면제에 기대어 잠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잠은 깊이가 얕아서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조금씩 해두시면 훨씬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췌장암을 무서워하며 하루하루를 걱정으로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몸에 더 나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호들 가운데 하나라도 나에게 있는 것 같다. 혹은 술이나 담배를 오래 하셨고 집안에 내력도 있다. 이런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배 초음파나 필요하면 CT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검사로 췌장의 상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겁이 나서 검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리 살펴보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췌장암은 깊이 숨어 있어 늦게 발견되기 쉬우니 우리가 신호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명치화 등의 은근한 통증, 이유 없는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 갑자기 생긴 당뇨, 눈과 피부의 황달, 그리고 잇몸병까지 이 5가지 신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담배와 술, 튀긴 음식과 붉은 고기, 달콤한 당은 줄이시고 현미밥과 채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깊은 잠과 편안한 마음이 우리 몸을 지킵니다. 다섯째,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미리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우리 밥상에서 튀김 하나를 줄이고 채소 한 접시를 더 놓는 것, 자기 전에 이를 한 번 더 꼼꼼히 닦는 것,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우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 함께 하나씩 실천해 나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건강하셔서 자식들과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시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중한 정보가 우리 이웃 어르신들께도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께도 함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